요즘 시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연준은 또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하죠. 어딘가 좀 익숙한 느낌 안 드세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인 1999년이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오늘 바로 이 질문, 우리가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반복하고 있는 건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잠깐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렸던 두 가지 아주 다른 시나리오, 두 개의 플레이북을 비교해보면서 말이죠. 딱 봐도 차이가 확 나죠. 한쪽은 2008년 정말 심각한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금리를 제로까지 그냥 확 내려버렸던 버냉키 시대의 비상조치였고요. 다른 한쪽은 경제가 큰 위기 없이 그냥 살짝 둔화될 때 예방주사 놓듯이 금리를 조금씩 내렸던 그린스펀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다 가까워 보이나요? 맞습니다.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꽤 튼튼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그린스펀 시대와 더 닮아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미국 시장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할 정도로 거품이 낀 것 같은 이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역설의 한쪽 얼굴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 아주 튼튼해 보여요. 이 4.6%라는 숫자가 바로 그 증거죠. 전년 대비 대출이 이만큼 늘었다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기업이랑 가게들이 그만큼 돈을 활발하게 빌려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경제가 확장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다른 쪽 얼굴을 보면 거품이라는 신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재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이 마치 90년대 후반의 그 기억을 소환하는 것처럼 좀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S&P 100대 기업, 그러니까 미국 최고 기업들 중에 무려 27%가요. 연매출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벌어들인 돈의 10배를 줘야 그 회사 주식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반영된 거죠. 근데 이 거품이 시장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수의 특정 종목에 아주 심하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엔비디아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 하나의 회사가 전체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입니다. 500개 회사 중에 딱 하나가 시장의 거의 10분의 1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이죠. 이 집중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자기 포트폴리오에 일본 같은 나라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엔비디아라는 주식 하나에 더 많은 돈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좀 있죠. 이건 명백한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관세 문제, 무역 전쟁 이런 걸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제 이런 이야기에 좀 무뎌진 것 같아요. 관세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이미 그 위험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 올해도 실적이 꽤 괜찮았거든요. 진짜 위험은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곳, 바로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그리고 과거 리즈트러스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영국, 그리고 특히 일본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국채 시장이 만약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충격파가 전 세계 주식 시장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만 얘기하면 너무 암울하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아주 흥미로운 기회가 싹트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말이죠.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 기회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주식 이익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간단히 말해 내가 투자한 돈 대비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자, 한국 시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코스피의 이익 수익률이 대략 10% 정도 나와요. 그런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때요? 2.75% 정도죠. 이 둘의 차이가 얼마죠? 무려 7.25%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위험을 감소하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국채보다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이 정도면 꽤 든든한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오늘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가 이게 내 최고의 아이디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강세론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주주환원율입니다. 아까 봤던 이익 수익률이 회사가 얼마나 잘 버나에 대한 거였다면 이건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한테 얼마나 잘 돌려주나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배당금이랑 자사주 매입을 합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본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지금 3.9%에 육박합니다. 근데 미국 S&P 500은요? 1.9%에 불과해요. 차이가 무려 2%포인트나 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일본 기업들이 최근에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했고 또 금고에 현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줄 체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데이터가 좋은데도 정작 많은 미국 투자자들은 일본 시장에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 비중이 말 그대로 0%인 경우도 많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만약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일본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소수의 비싸고 인기 많은 미국 주식에만 머무는 거. 편하고 안전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어쩌면 진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그 익숙함에 안주해서 다른 곳에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 바로 아무것도 다르게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